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랑은 헤어져야 된다. 저는 이 말에 적극 반대합니다. 이런 고민이 든다고 해서 헤어져야만 한다면 저는 이 세상 커플 중에 조금 과장해서 절반은 이미 헤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사귀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뜬 거고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들면 헤어지세요 라는 말은 빼고 헤어져야 될까 말까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생각 정리를 조금 더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볼게요. 오늘 내용은 제가 정말 깊이 고민을 하고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상대와의 만남을 지속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배속을 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영상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 80% 이상을 제가 해소해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헤어질까 말까 고민될 땐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상대방이 사람 자체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마음이 더 안 가거나 가치관이 맞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헤어지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상대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상처 주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못 놓겠어서 고민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전제로 깔아둬야 돼요. 상대방과 내가 맞춰갈 수 있는 부분 혹은 상대방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대화도 해보고 내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이 영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인 이후에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로 모르고 지낸 세월이 20-30년 혹은 그 이상인데 그렇게 각자 삶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갈등 한 번 없이 딱 맞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한두 번 상대방이 미워 보이는 행동,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 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상대방이 아니라도 어떤 연애든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상대방과 맞춰보려 노력은 했는데 그 노력이 좌절되는 경우,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상대방이 사람 자체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마음이 더 안 가거나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경우, 이 첫 번째 케이스도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첫 번째 케이스를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으로 구분지어서 설명드릴게요. 1번 상황은 권태 때문에 헤어질까 말까 고민이 드는 경우예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이전 같지가 않은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고 상대방을 만나도 별로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상대방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귀찮고, 이때 방법은 간단해요. 권태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권태를 극복하려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권태기가 오신 분들이 지금 당장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할 만한 에너지 자체가 부족한 거 잘 알아요. 하지만 그런 노력 없이 지금의 권태 때문에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잖아요. 열의 9은 후폭풍이 옵니다. 때문에 우선은 극복하려 노력해보세요. 이 극복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장점들을 쭉 정리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인위적으로라도 느껴보고 상대방에게 요즘 바쁜 일이 생겼다는 등의 핑계를 대서라도 한 달 정도는 만남의 횟수를 줄여보세요. 가령 일주일에 2번 만났다면 한 번으로 줄여보던지 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대신 만났을 땐 이런 권태감 때문에 고민 중인 나의 모습을 결코 보여줘선 안 됩니다. 만났을 땐 애정을 쏟으세요. 이게 상대방에게 몹쓸 짓 하는 거 아니냐고, 헤어질 때 상대방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상대방의 감정을 챙기기에 앞서서 내 감정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 아닐까요?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든 어쨌든 해서 권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이 자꾸 내 눈앞에 아른거리고 거슬리게 된다면 그때 돼서 이별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후회가 덜할 거예요. 다음으로 첫 번째 케이스의 2번 상황은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예요. 차라리 상대방이 정말 별로인 행동을 한다면 헤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상대방은 나를 사랑해주고 사람 자체는 괜찮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 상대방이랑 너무 안 맞을 때, 그거 한두 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기 어려울 때는 헤어지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맞춰가기란 힘든 상황인 거죠. 가치관 문제가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서로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결국 끝은 파국이에요. 때문에 이런 경우엔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 나에겐 이 부분이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면 헤어져야 돼요. 이런 가치관 문제로 수차례 다투고 마지막까지 나는 이 가치관 얘기를 진지하게 꺼냄으로써 맞춰보려 했는데도 안 된 거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여기서 이 관계를 길게 끌고 나가봤자 어차피 끝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헤어지는 게 나를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어차피 미래가 안 그려진다면 거기까지가 우리 사이는 종착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케이스의 3번 상황은 상대방은 늘 한결같은데 나에게 사랑을 주는 건 여전한데 그냥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 나밖에 없고 착하긴 한데 자기 발전은 없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참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죄책감이 들어요. 함께 지낸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해줬던 말들, 따뜻한 행동들, 나를 위해 본인을 헌신하기까지 했던 그 사람의 모습들이 내 눈앞에 아른거리게 돼요. 근데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내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땐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가령 상대방이 너무 발전이 없는 사람이라서 미래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건설적인 무언가를 해보길 권장하기도 하고 조금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해보게끔 유도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두세 번 얘기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땐 나도 내가 이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나름의 노력은 다 해본 거니까 놓아야 돼요. 그 정도 단계까지 왔을 땐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여기 목젖에 걸려가지고 진짜 미안해서 막 죽을 것 같고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뽑힐 것 같더라도 막상 헤어지고 나면 말 그대로 시원섭섭한 감정이 생겨요. 나에게 잘해주던 상대방과 인연을 끝낸다는 아쉬움이 분명 있지만 한편으론 오랜 기간 속에 묵혀온 죄책감, 미안한 감정, 짐처럼 느껴지던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니까 편해지기도 해요. 사람 자체가 발전적이진 못하지만 조금은 멍청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게 나에게 있어선 최고의 가치라면 이런 고민조차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발전적인 사람이 좋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한다면 자기 발전이 없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는 게 내 시간과 감정만 더 갉아먹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뭐라고 했죠? 상대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못 놓겠어서 고민하는 경우예요. 이 2번 케이스도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1번 상황, 2번 상황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1번 상황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처를 받는 게 내가 문제인 경우예요. 나한테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있거나 피해의식이 있거나 잘못된 신념이나 잣대가 있는 거예요. 보통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단편적인 예로 상대방이 답장이 1시간 넘게 걸리면 불안하고 상대방이 잠자기 전에 나랑 전화해가지고 제잘제잘 통화 안 해주면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고 예를 든다면 이때 상대방이 나의 기준을 못 채웠을 때 서운함을 상대방에게 얘기했을 때 참다 상대방은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맞춰주냐 나도 사정이 있다 라는 식으로 거절하거나 화를 낸다면 거기에서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엔 상대방이 답장 속도가 늦거나 연락이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는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어느 정도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당위적인 생각, 고정관념, 내가 현재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고 나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랑은 연애하는 게 아니랬어 이러면서 헤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연애도 똑같아요. 똑같이 상처받고 또 헤어지고 정말 운이 좋은 게 아닌 이상은 평생 오지 않을 영혼의 단짝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면 심리 상담을 받든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든 나의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받는 상처가 크고 많다면 그땐 나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거죠. 다음으로 이번 케이스의 2번 상황은 상대가 문제인 경우예요. 설령 나에게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선이 됐어. 그럼에도 내가 계속 상처를 받는다면 보통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가 소위 말하는 아닌 관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상처만 주는 사람인 거죠. 이때 결단력이 있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면 헤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처받는 걸 나 스스로 못 봐주기 때문에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헤어짐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은 사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걸 못 헤어지고 고민하는 경우는 결단력이 조금 부족하고 정에 쉽게 끌려가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내 살을 깎아서라도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나의 자아를 잃어가면서까지 연애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런 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반대하는 연애라 말려도 나는 속으로 아니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 잘해줄 땐 잘해줘, 그래도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야, 이런 식의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받는 게 크고 힘든 순간들이 적지 않고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날들이 많다면 헤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내가 정 못 놓겠으면 내 마음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끝장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은 일생에 딱 한 번이면 좋게요. 내가 이전에도 이런 힘든 연애를 했다, 그러면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이번에 못 끊어내면 이 다음에도 똑같이 상처받고 헌신하고 나를 끼워 맞추는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딱 한 번만 용기 내서 해보세요. 이별하기 전엔 이별 이후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겠지만 막상 끝나고 일주일, 2주일만 지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이렇게나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넘는 상처를 줄 때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끊어내기 힘들다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보세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힘들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가족이라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남자 때문에 혹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무너지고 우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애지중지 키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남의 배에서 나온 자식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아리겠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라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정 안되면 내가 지쳐나가 떨어질 때까지 해보셔도 되지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딱 한 번의 경험이면 족한 거예요. 이걸 2번, 3번 반복한다면 여러분 본인 스스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미숙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2번, 3번 반복하는 건 습관이고 나의 결핍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1번 케이스에 속하든 2번 케이스에 속하든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공통된 고민에 대해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 길죠? 근데 그만큼 제가 지금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이 영상 하나로 생각 정리를 다 끝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총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공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민은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 혹은 최소한 이 사람만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단 건 이 다음에도 이 정도의 사람은 만날 수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불안감이나 막연함은 조금 접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민은 CC나 사내 연애인 경우예요. 헤어져도 계속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딱 잘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CC라서 사내 연애라서 헤어지고 계속 봐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계를 지속하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까워요. 분명 사내 연애나 CC로 연애를 시작할 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란 각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각오를 행동으로 해야 될 때가 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헤어지고 나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관계를 질질 끄고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조금 긴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정리만 하고 이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1번 케이스, 상대방의 사람 자체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마음이 더 안 가거나 가치관이 맞지 않은 경우. 1번 상황, 권태가 왔다. 이때 노력을 해보자. 내 마음이 변한다면 연애를 지속하고 변하지 않고 상대방의 단점만 자꾸 눈에 보인다면 연애를 끝내자. 2번 상황,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대화를 해보자. 조율되지 않는다면 헤어지자. 3번 상황, 미래가 불투명하다. 상대방과 발전적인 미래를 그릴 수가 없다. 주제 넘어 보일 수 있어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한두 번쯤은 노력해보자. 그때 돼서 상대방이 변해서 이 관계가 발전적이어진다면 연애를 지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헤어지자. 2번 케이스, 상대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못 놓겠어서 고민하는 경우. 1번 상황, 내가 문제인 경우 심리 상담을 받든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든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너무 힘들다면 그때 헤어지자. 이번 상황, 상대가 문제인 경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다면 헤어지자. 근데 끝까지 결단은 못 내리겠다면 마지막까지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해보고 헤어지자. 이런 경험은 인생에 한 번으로 족하다. 마지막으로 공통된 고민이 드는 경우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대신 나도 스스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는 가지자. CC나 사내연애 때문에 고민이다? 몹시 힘들긴 하지만 이 이유 하나만으로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에는 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깝다. 연애할 때 각오한 만큼 헤어질 때도 각오를 하고 헤어지자. 네, 오늘 이렇게 현재 연인과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누구나 헤어지자 말을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헤어지자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하지만 연애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기 위해 만나는 건데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참고 소갈이 하는 건 건강한 관계도 아닐 뿐더러 결국 시간만 보내다가 끝나게 될 사이인 거예요. 물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당연히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련은 분명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련을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제가 각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하셨으면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도 하고요. 그때가 되면 헤어지자 말을 뱉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 여러분의 속이 후련하고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길고 나에게 이런 번뇌를 안겨주지 않을 상대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일할 거다. 나에게 맞는 사람일 거다. 그런 착각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더 행복한 미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